한국당 블랙리스트 관련 특검법 준비. 고든창, 문재인 자기 말 책임져야 직격탄. 문재인 정권에서의 환경부가 낙동강 포개방 이후 멸종위기 종인 흑두루미가 8년 만에 발견됐다고 뻥쳤고 그걸 언론들이 받아쓰기해서 보도했습니다. 이걸 왜 뻥으로 표현했을까요? 네티즌 수사대는 또 거짓말한다며 과거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겨울 진객 흑두루미 18년 만에 낙동강 출현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2013년 11월 15일에 작성되었습니다. 이번엔 SBS 방송이 보도한 겨울 진객 흑두루미 낙동강 찾아 고고한 자태라는 제목으로 2016년 10월 27일 날짜로 보도했습니다. 뭐가 8년 만에 찾아온 거죠? 그걸 또 완전 검증되지도 않는 낙동강 보와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니 못 믿을 정권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극우 보수 세력을 괴멸시키겠다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장애인위원회 행사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정치권에 정신장애인이 많다,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장애인이 장애인 행사에서 장애인 같은 발언을 했네요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해찬 씨, 당신은 무슨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시나 본데요. 제발 자신의 거울부터 좀 돌아보시죠. 그 꼬라지가 인간 행사할 꼬라지인가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당내 행사에서 장애인 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의 망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 9월엔 정권을 빼앗겨 11년간 남북관계 손실이 있었다는 발언, 10월엔 평양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해찬 대표가 장애인 행사에서 쏟은 배설 수준의 발언은 여당 대표의 발언으로 믿기 힘들다며 부적절한 언사가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생각은 짧고 말은 가볍고 구설수만 무성한 민주당 대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실수는 실수가 아닌 만큼 이 대표의 삐뚤어진 인식과 성품의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정치권의 수치의 표상인 이해찬 대표는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해찬 대표의 잦은 망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그는 장애인에 대한 삐뚤어진 인식과 본인의 볼품없는 인격으로 인해 국민의 실망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채널A는 박근혜를 배신한 배신파, 탄핵에 숨어있던 비겁파, 그 연합체가 한국당이라며 그러면서 유일하게 탄핵에 반대한 사람이 나라는 홍준표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이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한국당 당대표 되자마자 탄핵 찬성파를 끌어안고 박 대통령을 출당시킨 홍준표가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한다며 일베 커뮤니티에서는 이구동성으로 홍준표를 비난하고 질타했습니다. 김세애 MBC 전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홍준표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홍준표가 문재인에게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정치는 명분 싸움인데 홍준표는 박근혜를 제명시킴으로써 문재인의 촛불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hir난했습니다. 검찰은 12월 27일 감찰 결과를 내놓으면서 김태우 수사관이 과거 건설업자에게 인사청탁을 했었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탁이 정말 청와대까지 전달이 됐는지 또 실제로 성공했는지는 수사를 하지 않아서 의혹을 오히려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해 5월과 6월 사이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파견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인사청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고등학교 4년 선배입니다. 검찰은 최 씨가 또 다른 지인 사업가에게 김 수석원의 프로필 등을 문자 메시지로 보낸 것을 확인했지만 해당 메시지가 다른 곳으로 전달됐는지 등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가 지인에게서 단문을 받았거나 두 사람이 통화한 내역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조국 수석도 최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김 수석관이 특감반에 지원해 면접 본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수석관 스스로도 최 씨가 조 수석의 고교 선배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홍보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검찰 내 공모에 지원해 면접을 거쳐 파견 갔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검찰이 명확한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주요 징계 사유로 지목한 겁니다. 청탁이 어디까지 전달됐는지, 실제 김 수사관의 선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새로운 의혹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2월 27일 김태우 수사관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공공기관 330곳 고위 임원 가운데 친여권 성향 100여 명을 줄여 감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기가 2달에서 3달에 끝나는 사람 빼고 친야당 성향 공기업 사장과 감사에 다 줄였습니다며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청와대 윗선의 지시로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상은 330개 모든 공공기관이었고 기관장과 감사를 합쳐 모두 660여 명의 정치적 성향이 파악됐다고 주장하며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의 파장을 더욱 키웠습니다. 12월 28일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서울시내 무처에서 1시간가량 김 수사관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수사관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특감반에 일해왔지만 현 정부의 민간인 동향 파악이 더욱 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한 발언도 했습니다. 조국이 법조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의 위험도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김 수사관은 조국 수석은 실무를 안 해본 사람이어서 사찰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모른다며 불법적인 사찰을 시킬 수 없으니 특감 반원이 아닌 청와대 행정요원임을 강조하며 정당성을 부여한다.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한다는 점에서 지난 정부보다 위선적이라고 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이날 TV조선과 인터뷰 도중 검찰로부터 자신의 직위 해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중징계인 해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및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과 관련해 특별검사제 법안 발의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특검 법안 발의를 지시해 준비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는 12월 3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사실상의 청문회 수준으로 진행키로 했습니다. 12월 28일 한국당 윤영석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 중요한 것은 청와대 윗선까지가 어디인지 김태우 수사관 말대로 이미 드러난 환경부 외에 어느 범위까지 광범위한 블랙리스트 작성이 이루어졌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검찰의 관련 수사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그 어떠한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린 아직도 박 정부 시절에 만들었다는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모른다.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 누구 이름이 들어있는지 언론에 문건 사진 한 번 공개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캐비넷이랑 국정원 기밀 문건이랑 싹싹 뒤졌는데도 진짜를 못 찾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김기춘, 조윤선 등 수십 명한테 쇠고랑을 채웠고 박근혜 정부에게 부도덕, 반민주의 좋은 글씨를 꽝하고 찍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블랙리스트가 김태우 사무관의 폭로에 힘입어 원본 그대로 밝혀졌다. 환경부 산하단체 임직원에 관한 내용인데 박근혜 캠프 출신이라느니 안종범이 추천했다느니 내용도 구체적이다. 원본 사진도 공개됐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시치미를 뚝하고 뗀다. 야당은 조국한테 해명 듣는 걸로 퉁치려 한다. 잘들 논다. 이게 나라냐? 라며 발톱 속에 뽑지 않은 가시를 더욱 찔러 넣었습니다. 문재인은 사임해야 한다. 만약 그가 사임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통해 유죄 선고를 받아야 한다. 그가 사임도 않고 탄핵도 안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가 청와대를 떠날 때까지 거리로 나가야 한다. 양자택일해야 한다. 국내의 반문재인 활동가가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 고든창 변호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말입니다. 지난 9월 문재인은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을 충실히 이행 중이라는 말로 국내에서도 이목을 끌었던 고든창 변호사는 현지 시간 12월 23일 문재인이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든창 변호사의 이 주장은
재미교포연구소 이사인 타라오 박사의 트윗에 대한 답변 형태였습니다. 미 공군 예비역 중령 출신인 타라오 박사는 문재인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은 탄핵감이라고 공격한 바 있다면서 문재인은 지금 조국 청와대 수석 아래서 일하던 전주 사관 김태우 씨를 처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고든창 변호사는 여기에 문재인 사임 아니면 탄핵이라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고든창 변호사의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그는 인권 변호사였던 문재인은 권위주의적인 면이 점차 늘어났다고 지적한 뒤 문재인은 변호사 시절 초기 권력을 잡기 위해 인권이라는 껍질을 두른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의 손에서 권력을 돌려받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중영님, 이건영님, 민영영님,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